대표님 그러면 지금 아동복이 전체 사업에서 비중 얼마나 차지하고 있으세요? 아동복이 50% 차지하고 있어요. 50%씩이나요? 그런데 발주는 저녁에만 잠깐 넣으시고요?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네. 50% 매출은 5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신경은 제일 덜 쓰는 사업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일반 의류랑 아동복이랑 그러니까 아까 시간이 보셨겠지만 일반 의류는 사진을 찍어야 되고 아. 상세 페이지를 또 보정을 하는 시간이 있고 아동복 시장은 참 좋은 게 샀던 사람이 사용하지 않잖아요. 엄마가 사가지고 애한테 입히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CS가 조금 덜해요. 그 취향이 그렇게 까다로우고 네, 네. 싶지 않으시네요. 근데 네, 대표님들도 아시겠지만 내가 사러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 들어오는지 중요해요. 나 이날 입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CS가 엄청 많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옷을 사잖아요. 네. CS 저도 어떤 고충이 있는지 아니까 잘 안 하려고 하는 편인데 네. 그날 딱 입고 싶은 딱 그게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계산하고 있어요. 주문했는데 안 온다? 그러면 맞아요. 조금 물어보게 되고 맞아요. 공감합니다. 네. 네. 조카 옷을 사려고 하는데 보통 옷은 또 미리 사서 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제가 만약에 아동복 시작한다고 했을 때 월 1,000, 2,000 이렇게 막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의류라는 시장이 아동복이 그 중에 하나다 보니까 네. 다음 넘어갈 수 있는 파이프라인은 보통 어떤 단계로 진행이 돼요? 이거는 조금 사람의 성향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동복을 할 때 시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관심 없는 사업 아이템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 옷에 별로 관심 없거든요. 네. 그래서 남성복 할 때 데이터로만 수치화해서 볼 수 있어요. 나의 어떤 주관성이 네네 맞아요. 들어가지 않는 네. 근데 아까 보셨던 그 모델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옷을 입으면서 이 옷에 정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광고 효율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끄기가 어려운 거죠. 개인적인 어떤 그게 들어가니까. 네. 근데 저는 사업은 개인적인 사견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동복을 어차피 안 입으니까 아이들한테 좋은 옷이나 뭐 계속 괜찮은 옷들을 그냥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옷들만 그냥 계속 넣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팔리면 계속 이제 광고나 뭐 조금 더 이제 마케팅을 좀 더 하는 거고 안 나오네 그러면 일괄적으로 다 끄는 거고 그냥 정말 내가 좋아하는 옷 몇 개만 올리고 왜 안 팔리죠?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러면 얘기해 드리긴 해요. 전체가 포인트면 그건 포인트가 아니에요. 네, 그냥 밋밋한 상품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과정에 내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고 싶은 상품이 굳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상품들만 이제 부각이 나타나게 하면 그게 포인트가 되는 거지. 모두가 포인트인 사이트는 오히려 포인트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아동복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고 네. 뭔가 또 팔 때 뭔가 아동복이라고 해서 아이들의 어떤 취향이나 뭐 약간 그런 거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게 대중적으로 인기 많은 무난한 아이템들만 네. 일단 올려놓고 시작해도 팔린다라는 게 맞아요. 장점으로 볼 수 네. 있겠네요. 너무 좋습니다. 그럼 대표님 이 사업을 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죠? 지금 이제 4년 넘었죠. 네. 네. 그럼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더 해보고 싶으세요? 대표님만의 향후 목표가 또 있으세요? 근데 저는 일단은 지금 아동복은 아동복대로 계속 매출을 늘려가고 싶고요. 그리고 누구나 그렇긴 하겠지만 저도 저만의 브랜드나 아이덴티티가 있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지금 직원분이 총 4분 계시는데 이제 곧 있으면 한 분 더 출근을 하시거든요. 오, 그래서 그 한 분 한 분이 각자 대표처럼 운영이 되길 바래요. 네. 저는 사업이 저만의 역량으로 커가는 거를 좋아한다라기보다는 저를 만나서 누군가가 조금 더 바뀌고 그걸 인해서 저도 물론 당연히 돈을 벌고 저도 성장하고 그 사람도 성장하는 게 제일 좋은 회사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직장 생활을 할 때 이직하려고 마음먹었던 순간들은 이 회사에서 더 이상 성장이 어렵구나 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이동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내가 노력하는 거를 다 알진 못하는구나, 내가 굳이 말을 해야 아는구나 라는 회사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분들은 하는 것들 티 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편이고 티 내고 그것들을 잘했을 때 저도 이제 이 사람보다는 사업을 좀 더 해봤고 사업을 하는 다른 분들을 또 알고 있으니까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인풋을 또 다시 주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저와 같이 제가 지금 운영하는 회사의 매출을 각자 직원들이 하나씩 맡아서 계열사처럼 나아가는 걸 생각을 하고 있죠. 이 아동복 사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자면 근데 저는 사실 강의하면서 그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알려줘도 되나? 라는 생각 전 해요. 네. 제 강의 내용이지만 이것들을 다 알면 내 매출이 꺾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항상 우산향으로 매출이 올랐었기 때문에 비수기는 작년 비수기 매출 통계를 보고 이제 성수기 때는 전월이나 아니면 전일 매출을 보면서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꺾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적은 없어가지고 그래서 반반인 것 같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 수업을 들어가지고 저 때문에 돈을 버는 분들이 많아지면 그건 역시도 저 나름대로는 기분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나한테 큰 경쟁자가 생기면 웃자지? 이런 생각도 없진 않아요. 네. 네. 근데 저는 경쟁자가 사람을 성장시킨다고 하는 편이긴 합니다. 네. 경쟁 자체를 전 좋아하진 않는 이유가 전 저와 경쟁해요. 어제의 저와 아니면 뭐 전달의 저와 작년의 저와 그 부분보다 나아진 부분이 있나 없나를 계속 관찰을 하는 편인데 근데 좋은 러닝메이트가 있으면서 저도 성장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걸로 같이 고민하고 이런 분들이 수강생분 중에 또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그분들이랑 또 좋은 사업, 또 다른 사업 뭐 이렇게 또 같이 도모해 볼 수 있다 보니까 강의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제 말 때문에 고민을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근데 고민하실 분들은 계속 고민하시면 내년에도 고민하실 거고 네. 결정을 하시는 분들은 빨리 결정을 하셨으면 행동을 옮기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네, 제가 그래서 3년 동안 고민했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늦게 시작한 편이에요. 마음 먹은 것보다는. 네. 그래서 좀 많이 대표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에서 저도 많이 배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차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온라인 사업은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내가 확실하게 아냐 모르냐를 알 수 있고 내가 아는 것들만 찾아낼 수 있는 귀찮음만 조금만 이겨내면 사실 돈 벌기 쉬운 것 같아요. 아주 냉정하게 얘기해서 저는 오프라인 할 때 제일 힘든 게 잘 되었을 때 잘 된 이유를 몰라요. 오늘 왜 손님이 많지? 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떤 주말은 손님이 진짜 아예 없. 그러면 왜 없는지 몰라요. 어제까지 분명 근데 우리는 그 알 수 없는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음식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온라인은 안 그렇다는 거죠. 온라인은 그냥 왜 들어왔는지 어디 광고 소재가 잘 나와준 건지 확인을 하면 되고 안 나온 건 안 나온 거대로 왜 안 나온 건지 확인이 되고 재고도 들어온 만큼은 구매해도 맞아요.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더 편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취소하고 반품하는 거를 수강생분들이 걱정하세요. 근데 그거는 누구나 걱정하는 거일 거예요. 근데 그것도 주문량에 따라서 취소가 되고 반품이 되는 거지. 근데 그거는 모든 사업이 근데 마찬가지일 거예요. 맞습니다. 취소 환불률은 10%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웬만해선. 그러니까 4천 정도 매출을 했으면 환불이나 취소건이 400이 넘어갈 수는 없어요. 네. 그게 넘어간다라는 거는 대표님이 뭔가를 놓치고 있는 맞아요. 거예요. 뭔가 놓치거나 상세 페이지에 뭔가 맞아요. 오인 문구를 그러거나 썼다던가. CS를 정말 이상하게 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근데 오프라인은 또 그게 있잖아요. 오프라인 어려움이 이 손님 한 명한테 내가 잘못 대하면 이 손님의 지인들은 안 올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온라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이 한 명의 고객한테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맞지만 너무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고객을 떠나 보냈다 한들 다음 고객이 이 고객의 정보를 가져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고객이랑 1대1로 대화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CS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 저희 네. 이거 만약에 시작하면 네. 초기 자본은 최소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저는 한 50만 원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50만 원요? 왜냐하면 쇼핑몰 네. 만들고 PG사 연결하는데 한 30 정도 들고요. 정말요? 네. 그거 연결하고 세팅했다라고 하면 초기에 그 광고비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카드 결제를 할 거기 때문에 다음 달에 결제할 거고 그러니까 번만큼 결제할 거예요. 그리고 물건 사는 것도 주문 처음에 들어오는 게 한 일주일만 돌아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선순환이 반복될 거니까 네. 이동을 하시죠. 네. 그러면 수강생분들이요. 네. 보통 평균적으로 매출 어느 정도 내세요? 수강생분들의 평균 매출은 3개월에 1,000만 원은 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수익률은 보통 몇 프로? 3개월에 1,000만 원 정도 하면 네. 그래도 200에서 250 정도의 순이익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반 직장인 월급은 그래도 3개월 정도면은 좀 벌어가기 시작하시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겨울옷 같은 거 좀 대비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네. 언제부터 대비하고 또 이거는 또 성수기 이런 걸 많이 타나요? 반계절 정도 앞서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계절이 많이 빨라지긴 했는데 저희는 지금 이제 겨울 상품들 준비하고 진행하고 판매하고 있고요. 벌써 겨울 상품을 준비하신다고요? 네. 근데 이거는 저희가 빨리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거래처가 이제 상품이 나오니까 이게 연말이고 크리스마스 뭐 이런 뭐 설날 시즌 이런 게 있다 좀 겹쳐져 있다 보니까 그런 애기 옷들도 좀 많이 나가겠네요. 이벤트성으로. 근데 저도 1년차 때는 그런 이벤트성의 옷들을 했었거든요. 네.
할로윈 어린이날, 뭐 설날 한복, 추석 한복 이런 것들은 제가 만드는 옷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그날 받아야 되는 옷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고객한테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네. 저는 거래처한테 전달을 받아서 이제 무조건 됩니다. 뭐 무조건 그때까지는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조치해 드릴게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실제로 입고됐는데 오염이 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불량이 있을 수도 있단 그럴 말이죠.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그렇다 보니까 함부로 그 약속을 하기도 어렵고 못 지켰을 때 떠나보내는 고객이 전 너무 아까워요. 아. 그래서 저는 보통 데일리하게 그냥 편안하게 이제 언제든지 입을 수 있는 그런 일상복 위주로 좀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뭐 하나 틀어지면 네. 그 시즌성 옷들은 특히 또 CS가 많아질 것 같아서 좀 불필요한 업무들도 좀 맞아요. 증가할 것 같고. 그리고 엄마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날만 입고 반품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아, 그거 제가 뉴스 보고 좀 얼핏 네. 봤던 것 같아요. 있어요. 아, 네, 이게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네. 냄새가 나거나 네. 아니면 분명 뭐가 묻어 있거나 이런 것들이 또 보여집니다. 아, 그러면 네. 진짜 시즌성 옷들은 할 필요가 없겠네요. 네. 저도. 아, 대표님 일하시다가 평소에도 이렇게 좀 자주 나오시고 그러세요? 바람 쐬러? 솔직하게 말하면 네. 바람을 쐬진 않죠. 바람을 쐬지는 않는데 네. 그건 있어요. 저는 저희 가족들, 그냥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친척 어른들도 그렇고 사업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사업하는 걸 추천을 하는 이유가 자기 일정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어요. 공감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요즘 뭐 많이 영상에서 얘기하는 거를 사실 저도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솔직하신 게 너무 좋아요. 네. 네. 그러니까 물론 돈을 그만큼 많이 벌려면 당연히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는 저는 당연하게 따라온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일정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휴가를 꼭 굳이 성수기 때 안 가도 되고 네, 비수기 때만 내가 일정을 직원들이든 아니면 내 업무를 노트북 가지고 가서 할 수 있게끔 처리만 해놓으면 사실 뭐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온라인 사업을 하는 거고 네, 이걸 가지고 완벽한 경제적 자유? 이렇다라기보다는 저는 일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일들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직원들이 생겨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자체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기는 한데 네, 제가 오프라인으로 일을 할 때는 영업시간을 지켜야 되잖아요. 네. 그 시간에 가게에 무조건 있어야 된단 맞아요. 말이죠. 손님이 없어도 있어야 돼요. 맞아요. 네. 손님이 있든 없든 중간에 때려치고 도망가고 싶지만 못 그러잖아요. 근데 온라인은 안 보고 있어도 주문은 들어오고 네. 그 주문을 확인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확실히 온라인 사업을 하면서 매출도 매출이지만 아이 크는 거 다 지켜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아침에 제가 유치원 보내주고 네, 하원해도 제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 오프라인 할 때랑 자꾸 비교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오프라인 할 때는 하루 최고 매출이 12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120만 원도 정말 영업하는 뭐 한 6시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와. 그냥 계속 돌아다니고 계속 손님을 맞이하면서 번 돈이 120만 원이었어요. 네. 근데 120만 원 벌 때 처음으로 이제 그 정도 매출이 찍혔지만 저는 그날 밤에 되게 씁쓸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요? 내가 매일 12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이라고 치면 매일 100만 원을 벌려면 그래도 이만큼을 뛰어댕기고 돌아댕겨야 되는데 그러면 한 달이면 3천이잖아요. 네. 근데 한 달 동안 안 쉬고 돌아다녔을 때 매출 3천. 그럼 우리 수익 구조 마진 계산으로 했을 때 내가 벌어갈 수 있는 돈이 명확하게 나오고 그럼 적어도 그러면 어찌되었던 결과적으로는 이 가게에서 내가 벌 수 있는 돈의 최대치는 정해진다는 거잖아요. 전 그게 너무 씁쓸했어요. 큰 돈 들여서 처음으로 도전이라는 걸 했던 사업이었는데 막상 해보고 몇 달 해보면서 이제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밖에 못 버나? 라고 생각을 저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도 드셨을 것 같아요. 네. 너무 하루 종일 가게에 매여 있으시다면 네. 특히. 하루 종일 네. 기름 냄새 맡고 하루 종일 정말 손님 때문에 화장실도 못 가고 뭐 아무것도 못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이 정도 돈을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스스로 조금 불쌍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네. 이렇게 내가 돈을 벌려면 나의 그릇이 이 정도인가 라는 규격을 하게 되고 근데 최근에 어찌되었던 지난달에 제일 많은 매출이 나왔으니까 하루 최고 매출도 지난달에 나왔는데
하루 최고 매출이 7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네, 700만 원 나왔을 때랑 100만 원 나왔을 때의 제 피로도는, 육체적인 피로도는 덜하면 덜했지 더하진 않다는 거죠. 네. 근데 그래서 온라인 사업이 어찌되었던 코로나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때문에 가게를 그렇게 되었으니까.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어르신분들도 쿠팡이나 뭐 네이버나 결제하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이 없어졌고, 점점 그 시대로 오고 있었지만 코로나가 그걸 앞당겨 줬으니까 온라인으로 조금만 해 나가면 충분히 수익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맞아요. 지금도 소비 행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또 많이 변화하는 추세고 하니까 맞아요. 이제 자리 잡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을 저도 공감합니다.